만약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단순히 당신이 걸어가는 무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힘이라면 어떨까요? 눈에 띄게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미묘하고 조용하게 당신의 에너지와 주의를 통해 말입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처음 보는 장면부터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까지, 당신의 일상적 경험들이 우연이나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신의 의식 속에 존재해온 어떤 것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면요. 이것은 단지 심오해 보이려는 철학적 사색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 신비가들, 그리고 의식적인 창조자들에 의해 반복되어 온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현실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흐르며 당신의 주의 인식, 그리고 에너지가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이 겪은 어려움들, 반복되는 패턴들 막혀있는 듯한 느낌, 혹은 돌파의 순간들조차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모든 것에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관여해왔을지도요. 혹시 당신은 지금껏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공동 창조해오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삶을 바라보는 방식, 주의를 어디에 두는지, 어떤 감정을 키우는지, 마음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반복하는지,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신호이며 진동이며 주파수이며 지시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에 맞춰 반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단지 환경에 반응하며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사실은 자신이 꾸준히 관찰해온 것을 되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단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로 믿음으로 의식 아래에서 작동하는 조용한 전제로 말이지요.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순간 그것이 미묘하게 변하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혹은 누군가에게 시선을 두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은 이 개념과 맞닿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의가 현실을 형성한다는 사실에는 부정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에너지적으로도 말입니다. 인생을 한 편의 영화라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대본 속에서 연기하는 배우라고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감독이자 편집자이며 카메라를 들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랑, 두려움, 감사 혹은 결핍에 초점을 맞출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대하고 에너지화하며 당신 인생의 무대 중앙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관점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당신의 내면 상태가 매 순간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의식적인 창조자로서의 본래 자리를 되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적응하고 견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의식을 미세하게 조율하기 위해, 생각을 관찰하되 그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무엇에 초점을 남기고 무엇을 배경으로 흘려보낼지 선택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실은 고정되어 있고 나와는 무관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라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이제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이 이해에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고대의 지혜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은 몸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감싸고 그것의 형태를 이끌어간다고. 자각은 수동적이지 않으며 참여적이라는 것을, 그것은 당신을 통해 흐르며 당신이 만나는 모든 것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노력이나 지배가 아닌 명료함을 통한 힘에 닿습니다. 그것은 존재감에서 나오며 판단 없이 집중할 수 있는 능력에서 자라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매 순간의 가정시선, 반복되는 생각들로 삶을 형성해왔습니다.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내가 어떻게 그것에 도착에 조용히 관여해 왔는가를 묻는 순간으로의 변화 말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창조자로, 방관자에서 의식적 형성자로 나아가는 전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밖에 그 어떤 것도 먼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은 시기, 이상적인 조건, 혹은 완벽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렌즈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주의를 어디에 둘지,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행복한 척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가 영향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중은 하나의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결과를 조각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의도로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되면 당신은 단순히 삶을 견디는 존재가 아니라 디자인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입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관찰하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겉으로 드러난 것 너머를 바라보고 당신의 주의가 지금까지 조용히 키워온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내적 변화가 실제 외적 변화로 확장되고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꿈들이 눈앞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명료함을 얻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내면의 무언가가 다시 깨어납니다.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그 깊고 오래된 알미 다시 고개를 듭니다. 당신은 지각하고 영향 주고 확장하고 깨어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은 관찰자가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새로운 인식의 문이 열렸다면 당신은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를 탐구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 모두를 여전히 놀라게 하는 발견. 이중 슬릿 실험 말입니다. 이 실험은 다소 과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통찰은 놀랍도록 단순하고도 깊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거의 배우지 못했지만 이 실험은 우리의 의식이 현실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질이 가장 미세한 수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흐름을 두 개의 좁은 틈이 있는 장벽을 향해 쏘았죠. 그 뒤에는 전자가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감지하는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자는 하나의 입자처럼 한쪽 틈이나 다른 틈 중 하나를 통과해 그 경로에 맞는 패턴을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전자는 간섭문이라 불리는 파동의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전자가 스스로 나뉘어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하고 그 후에 자기 자신과 간섭을 일으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진정한 놀라움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이 전자가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 관찰하기로 한 순간 단지 지켜본 것만으로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파동적 행동이 즉시 사라졌고 전자는 더 이상 가능성의 흐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의 확정된 입자로 바뀌어 다닐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어떤 물리적 접촉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관찰만으로 전자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관찰이 파동을 입자로 붕괴시킨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단 하나의 현실로 수축했습니다. 마치 우주가 의식을 인식하고 응답하는 듯 했습니다. 이 미세한 입자들은 자신이 관찰받고 있음을 somehow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의 변수 주위에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주의 하나로 현실이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관찰자 효과, observer effect의 본질입니다. 이 현상은 비록 거의 초월적이고 신비하게 들릴지라도 전 세계의 실험실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냉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실은 공동 창조된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주목은 방정식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삶을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안에 깊이 잠겨 있으며 그 흐름을 함께 만들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현실을 관찰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형성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자각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관찰받지 않을 때 입자들이 한 가지 방식으로 행동하다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순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면 그건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전자와 같은 미세한 입자조차 관찰에 반응한다면 당신이 완전한 의식적 주의를 내면의 세계, 생각, 감정, 환경, 그리고 선택에 가져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주의를 하나의 창조적 힘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점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관찰하는 방식이 곧 당신의 경험을 바꿉니다. 당신이 거절당할 것을 기대하면 세상은 온통 거절의 신호로 가득 차 보입니다. 당신이 아름다움을 기대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조차 그것이 피어납니다.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점점 더 커집니다. 당신의 주의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여하며 지시합니다. 전자들이 그렇듯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은 당신의 인식이 선택할 때까지 가능성의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파동은 붕괴되고 하나의 현실이 형성됩니다. 시간선이 굳어지고 하나의 현실이 고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자신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가정으로, 그리고 하루 종일 품고 다니는 감정 에너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가 가진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실험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인간관계 안에서 일 속에서 꿈과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단순히 당신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 주의를 두었는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법적이거나 신비로운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적이며 지성적인 반응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집중이 이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인생의 모든 역학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관찰의 방식을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걸어온 정신적 필터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주변의 사건들을 어떻게 정의해왔는지, 그리고 그 정의가 어떻게 특정한 현실을 불러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물리학책에서 관찰자 효과에 대해 읽는 것과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매번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반응을 인식할 때마다 익숙한 습관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더 큰 가능성을 허용할 때마다 당신은 또 다른 미래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힘으로가 아니라 인식을 통해 자신의 궤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이해로 나아갈 때입니다. 당신의 관찰이 외부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의식을 내면으로 돌릴 때 무엇이 바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내면의 패턴을 고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목격하기 위해 관찰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깊은 변형이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동적 반응에서 의식적 자각으로 이동할 때 그것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열어주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은 당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관찰이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까지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 통찰을 내면에 적용할 때입니다. 사실 당신은 언제나 현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단지 그것을 완전히 자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매일 당신의 주인은 이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옮겨 다닙니다. 감정 생각, 이야기 메시지, 걱정 꿈, 짜증, 그리고 갈망 위를 끊임없이 이동하죠. 그리고 매번 당신의 주의가 어떤 것에 머무를 때마다 당신은 우주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나를 맞춥니다. 이것이 내가 머무는 주파수입니다. 당신의 집중은 필터가 되고 그 필터는 곧 삶의 체험이 됩니다. 만약 당신의 의식이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세상은 불안의 주파수를 반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결핍에 머문다면 당신은 없는 것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기 의심에 기반한다면 성취조차 불충분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세상이 당신을 배신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적 시선이 경험의 의미를 다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나타나는 모든 도전의 책임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힘으로 특정한 주파수에 스스로를 맞추고 패턴을 형성하며 내면의 상태와 공명하는 경험들을 끌어옵니다. 당신이 자주 되새기는 생각, 무심코 반복하는 감정, 좀처럼 의심하지 않는 전제들, 그 모든 것은 가능성의 장으로 미세한 신호를 송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의식적 집중을 통해 점차 현실로 응축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정체성이라 불리는 움직이지 않는 듯한 구조를 만듭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돌처럼 굳어있지 않습니다. 반복에 의해 빚어지고 언제든 변형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같은 내면의 이야기로 세상을 관찰할 때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내겐 항상 일이 잘못된다. 아무도 내 가치를 알아보지 않는다. 당신은 스스로를 강화하는 하나의 현실 버전을 계속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기에 당신은 그것이 진실이라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일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의 주의가 머물렀던 곳의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이 한 발 물러서서 패턴에 빠져 있는 존재에서 그것을 관찰하는 존재로 변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창조해 왔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심지어 두려움조차 당신이 그것에 에너지를 주고 주시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필터를 유지하는 한 세상은 반드시 그 에너지를 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동적 반응이 일어나기 직전에 틈을 포착합니다. 생각과 그것이 불러오는 감정 사이에 잠시 멈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반복해온 순환에서 벗어납니다. 그 순간 당신의 힘이 다시 깨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삶에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아닌 자각으로 관찰합니다. 익숙한 결과 대신 새로운 결과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세상이 바뀔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 바뀔 때 시작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관찰자가 경험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쁨을 관찰하면 그것이 더 많이 다가옵니다. 당신이 회복력에 집중하면 그것을 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성장을 목격하면 그 고통조차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 순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돈 속에서도 더 높은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삼키지 않고 목격할 수 있는 능력, 불안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감지할 수 있는 감수성, 그것이 바로 의식적 관찰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현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은 창조의 힘이며 당신의 집중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때 당신의 현실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하얀 캔버스로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지금껏 자신도 모르게 창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 속의 수동적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공동 창조자입니다. 단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것을 형성하는 존재입니다. 의식적 관찰의 행위는 곧 변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반복적으로 관찰해왔는가? 나는 어떤 이야기에 나의 주의를 먹여왔는가?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떤 새로운 현실을 관찰을 통해 존재로 불러올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까지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관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도를 가지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현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 밑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주는 왜 당신의 관심 여부에 반응하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며 언제나 당신 안에 존재해왔던 힘을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현실의 커튼 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단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미시적인 수준에서 우주는 우리가 익숙하게 이해하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는 중첩 슈퍼포지션이라 불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는 전자 같은 하나의 입자가 측정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확정된 상태를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여러 개의 잠재적 상태 속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실제 스위치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 켜짐과 꺼짐이 동시에 존재하는 전등 스위치를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두 가능성을 함께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첩의 본질입니다. 이 양자적 규모에서 입자들은 단단한 점보다 가능성의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아직 특정 위치로 확정되지 않은 진동하는 에너지장으로 움직입니다. 이러한 파동들은 파동함수 웨이브 펑션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파동함수는 마치 지도의 형태를 띠며 입자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 그 각각의 확률을 보여주는 시각적 청사진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가능성 중 어느 것도 실제로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당신, 더 정확히는 당신의 의식입니다. 관찰의 행위는 파동함수를 붕괴시킵니다. 그것은 우주가 무수한 가능성의 바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이 현상을 파동함수의 붕괴, Collapse of the Wave Function이라 부릅니다. 의식이 개입하는 순간 가능성들은 하나의 확정된 현실로 응축됩니다. 의식적 인식이 없다면 입자는 여전히 불확정한 확률적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현실의 본질은 단단한 사실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되기를 기다리는 잠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인식이 개입하기 전까지 세상은 굳건한 이야기선이 아니라 유동적인 가능성의 수프와 같습니다. 당신의 의식과 주의 어텐션은 스포트라이트처럼 작용합니다. 그 빛이 비추는 곳이 하나의 현실이 되고 나머지는 그림자 속에 남습니다. 이것은 먼 과학실험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경험이 형성되는 근본 원리입니다. 양자적 원리는 당신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매 순간 당신은 무수한 가능성들, 당신이 걸을 수 있는 수많은 길과 될 수 있는 다양한 자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결과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집중하는 것, 기대하는 것, 믿는 것이 바로 그 가능성 중 어떤 것이 형태를 취할지를 결정합니다. 관찰된 입자가 하나의 경로를 선택하듯 당신의 삶도 당신의 주의가 꾸준히 향하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 번만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생각, 당신이 매일 되새기는 내면의 서사, 당신이 증폭시키는 감정이 모든 것이 또 하나의 관찰 행위이며 또 하나의 신호로서 가능성의 장필돼 전송되고 또 하나의 파동이 현실로 붕괴되는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를 불안과 좌절에 초점을 맞추며 시작한다면 세상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반사합니다. 과거의 실수에 시선을 머문다면 현재의 순간은 그 무게로 무거워집니다. 자신을 막혀있다, 가치 없다, 한계가 있다고 계속 관찰한다면 당신의 외적 경험은 그 내적 믿음을 거울처럼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주위의 전환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자신을 비판이 아닌 호기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파동 패턴이 바뀝니다. 혼돈 대신 평화를 예상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 새로운 진동으로 응답합니다. 확장고요, 영감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그 길들이 서서히 빛나기 시작합니다. 관찰자 효과는 물리 실험에 한정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경험의 중심에 존재하는 원리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고정된 삶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식의 정밀도에 따라 반응합니다. 매 순간 수많은 잠재적 결과들이 당신 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의식이 결정합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갇혀있음의 환상은 녹아내립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왔던 많은 한계들이 사실은 단지 당신의 주의가 고정되어 있던 반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던 습관과 패턴에 의식의 빛을 비추는 순간 가능성의 장은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떠오르고 오래된 패턴이 풀리며 에너지가 새로운 추진력을 얻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 조종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의도를 가지고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초점으로 파동 형태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단순히 인생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조율하며 공명하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가능성을 형태로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에너지가 경험으로 번역되는 렌즈입니다. 이 힘은 억지로 무언가를 밀어붙이는 힘이 아닙니다. 집중된 존재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에 충분히 주파수를 맞추는 순간 우주는 그 진동에 응답합니다. 파동은 무작위로 붕괴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식적 방향을 따라갑니다. 즉, 모든 결과는 의식이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또는 무엇이 그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양자 과학의 가장 통찰력 있는 사상가들에 따르면 이 심오한 수수께끼의 중심에 있는 주체는 에너지나 방정식이 아니라 의식 그 자체입니다. 양자역학의 개척자 중 한 명인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가 측정되기 전까지 현실은 확정되지 않는다. 그 전까지 사물들은 확실성으로 존재하지 않고 확률로 존재합니다. 보어는 우리가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단순히 이미 존재하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실제로 현실화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통찰은 의식이 방정식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정식의 핵심 요소라는 급진적인 개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물리학자 존 휠러는 참여적 우주 파티시페이토리 유니버스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미리 만들어진 세상 속을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과 선택에 반응하는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주는 기계가 아니다. 그것은 관찰자와 함께 진화하는 운동적 시스템이다. 즉, 당신은 단순히 인생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인생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를 능동적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밖에서 안을 보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적 흐름 속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가 깊은 이유는 그것이 거창한 행동이나 드라마틱한 변화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내적 주의의 조용한 선택, 미묘한 믿음과
인식의 조정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하나의 생각,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가능성의 의식을 둘 때마다 당신은 양자적 가능성의 장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험실의 과학만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행위는 힘겨운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감과 명료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우주를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과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무엇에 주의를 두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면 됩니다. 당신은 삶을 제한의 렌즈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확장의 렌즈로 보고 있나요? 부족함에 집착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피어나고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나요? 과거의 패턴에 초점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의 잠재력에 시선을 두고 있나요? 이런 미세한 선택들이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들은 축적되어 에너지의 장에 신호를 보내고 결국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계속 이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세상 속 시간선 타임라인을 선택해온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이런 거야. 나는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어. 이런 말들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파동을 붕괴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관찰할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식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현실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당신이 유지하는 모든 믿음, 반복하는 모든 감정, 그리고 조용히 품고 있는 모든 가정은 세상을 비추는 렌즈가 되어 당신에게 반사되는 현실의 버전을 결정합니다. 기쁨은 넓고 상승된 진동을 내보낸다. 두려움은 좁고 수축된 진동을 방출한다. 감사는 확장시키고 분노는 제한한다. 당신이 감정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때 그 감정 상태를 강화하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이는 곧 당신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두려움에서 행동한다면 그 두려움을 확인시켜주는 상황들을 더 많이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짜증을 느끼고 그 공간에서 반응한다면 당신의 에너지 전체에 좌절의 진동이 증폭된다. 이것이 사람들이 감정적 패턴 속에서 계속 돌고 도는 이유이며 벗어나고 싶어도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할 때 그 순환이 끊어진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주파수가 바뀌는 것이다. 이 순간 당신의 의식은 연금술의 도구가 된다.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감정을 존재의 온전한 주의로 마주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래야 감정이 올라오고 움직이고 결국은 당신을 통과해 지나갈 수 있다. 감정의 변화는 당신의 내적 경험을 정화시키는 영혼의 연금술이다. 판단 없이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감정을 마주할 때 그 감정이 당신의 시스템에 미치는 에너지적 영향이 바뀌기 시작한다. 한때 무겁고 버거웠던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혼란스럽던 것이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한다. 단지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파동을 변형시킨다. 이것은 감정을 억지로 분석하거나 생각으로 제압하는 일이 아니다. 그저 충분히 오래 머물며 감정이 스스로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감정이 운전대를 잡게 두지 않고 그저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감정은 고쳐야 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신호다. 당신의 시스템이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표식이다. 그 신호를 의식적으로 맞이할 때 당신은 생존 본능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반응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제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상상해보라.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 침묵 혹은 즉각적인 방어일 것이다. 하지만 단 3초만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존재는 누구인가? 무언가가 바뀐다. 당신은 반응 안에 갇혀있던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나 선택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이동한다.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의 감정 패턴을 재구성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덜 반응적이고 더 의도적인 존재가 된다. 그때부터 당신은 목적 있는 주파수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에너지는 당신을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기 시작한다. 당신의 에너지장은 점점 더 맑고 안정되고 평화에 조화된 것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감정은 주파수를 가진다. 그리고 당신의 주파수는 당신이 세상에 보내는 신호다. 당신이 가장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 신호가 삶이 당신에게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렇기에 감정의 숙달은 억제나 통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다. 슬픔과 싸울 필요는 없다. 그저 우아하게 그것을 경험하면 된다. 분노를 저항할 필요도 없다. 깨어있는 호흡으로 그것을 통과하면 된다. 당신은 스스로를 고쳐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저 영민으로 자신을 관찰하면 된다. 그때 진정한 통합이 시작된다. 감정의 의식을 비추는 순간 감정은 변하기 시작한다. 외부 세계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감정을 품는 방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몸이 이완되고 호흡이 깊어지며 인식이 확장된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물론 감정이 강할 때는 이게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이 연습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파도가 클수록 그 파도를 의식적으로 타는 만큼 당신은 힘을 되찾는다. 그것이 바로 감정 변환의 실제 작용이다. 연습할수록 당신은 반응적 순환에서 벗어나 체화된 존재감으로 이동하게 된다. 더 이상 감정 습관의 산물이 아닌 당신의 진동을 공동 창조하는 존재가 된다. 시간이 흐르면 신경계가 재조정되고 뇌가 재배선된다. 에너지는 점점 더 일관되고 조화롭게 흐른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주파수를 기르는 길이다. 한 번의 멈춤, 한 번의 자각, 한 번의 고요한 호흡, 그렇게 당신의 내적 관찰자가 점점 강해진다. 그것은 당신의 닻이 되고 동반자가 되며 더 깊은 의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 감정 속에서도 존재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감정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때부터 당신은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다루는 자각적 창조자가 된다. 감정을 단순히 관리하는 단계를 넘어 그것을 마스터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억누르거나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마주하느냐를 변화시킴으로써 말이다. 그때 진정한 힘이 되돌아온다. 그것은 통제가 아니라 정렬 얼라이먼트로서의 힘이다. 이 연습은 사실 단순하다.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멈춰라. 의식적인 3번의 호흡을 하라.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라.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존재는 누구인가? 고치려 하지 말라. 그저 관찰하라. 에너지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도록 두어라. 이야기를 덧붙이지 말고 흐르게 하라. 변하게 하라. 그 감정을 의식 속에서 품는 것, 그것이 일상의 변형의식이 된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더 높은 차원의 의식에 접근하게 된다. 감정 에너지가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과해 흐르는 상태로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상위 마음, higher mind과 연결되는 상태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생각을 관찰하고 감정을 변환하는 법을 익히면 두려움이나 습관이 아닌 지혜와 직관 비전에 기반한 새로운 인식의 차원을 열게 된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같은 감정의 고리에 묶이지 않는다. 반응 대신 응답을 선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느낌과 행동 사이의 공간 속에서 당신은 더 깊은 무언가를 만난다. 그 공간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다. 그것은 지성이다. 그것은 명료함이며 상위 의식으로 향하는 문이다. 생각과 감정의 층 아래에는 더 큰 의식이 존재한다. 그곳에는 과거의 조건에도 두려움의 통제에도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아가 있다. 그 자아는 패턴을 보되 그 안에 갇히지 않는다. 논리가 아닌 직관으로 말하며 사실이 아닌 진실을 느낀다. 급박함이 아닌 깊은 아는 힘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그 자아는 언제든 접근할 수 있다. 바로 의식이 스스로를 알아차릴 때, 즉 의식의 자각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때 변화는 일어난다. 의식 외에 더 이상 반응에서 작동하지 않고 선택과 정렬, 내적 명료함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상위 자아를 활성화한다는 의미다. 그것은 멀리 있는 신비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생존과 조건 증명이나 방어의 필요를 초월한 진정한 버전의 당신이다. 그 자아는 두려움보다, 존재를 습관보다, 관점을 공포보다 목적을 선택한다. 그 자아로 가는 문은 관찰이다.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지켜볼 때 당신을 작게 묶어두던 마음의 이야기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게 된다. 균형을 무너뜨리던 감정의 전하도 녹아내린다. 그리고 그 고유한 중심에서 상위의식이 말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 종종 속삭이지만 언제나 명확하고 조화롭고 당신을 가장 높은 길로 인도한다. 그래서 멈춤의 연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이다. 매번 반응하기 전에 숨을 고를 때마다 당신은 의식의 운전석에 앉게 된다. 프로그램보다 존재를 신뢰하도록 시스템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정상 상태가 되면 당신은 상위 주파수에 공명하며 살아간다. 그 변화는 세상과의 관계를 바꾼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 진정한 안내자는 이미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현재의 의식에 닻을 내렸기 때문이다.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깊은 리듬과 조화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이해해야 할 이론이 아니다. 체화해야 할 존재의 상태다. 그 공간에서 살면 살수록 당신의 현실은 내면이 지닌 평화와 명료한 목적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쫓지 않는다. 이제 좋아한다.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선택한다. 승인을 기다리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인다. 이것이 본능을 넘어 의식적 창조로 나아가는 길이다. 인간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의식으로 품는 것을 통해서다. 그때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제한하지 않는다. 감정은 행동을 지배하지 않는다. 생각은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다. 대신 모든 것을 넓은 존재의 장 안에서 품는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아가 깨어난다. 명확히 보고 진실하게 말하며 두려움 없이 창조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자아. 세상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깨어난 의식적인 정렬된 당신이다. 그러나 그곳에 도달하는 길은 억지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알아차림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정신적 소음 아래 존재하는 진짜 당신이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초대장을 받아들여라. 멈춤을 당신의 수행으로 삼아라. 호흡을 당신의 닻으로, 의식을 당신의 길잡이로 삼아라. 삶이 어렵거나 감정이 치솟을 때마다 관찰자의 멈춤을 시도해보라. 그것은 단 몇 초면 충분하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 존재는 당신의 에너지를 재설정하고 마음을 다시 배선하며 진실로 연결시킨다. 그리고 매번 그것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상위 자아에 한층 더 깊이 뿌리내린다.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생긴다. 화려하지도 극적이지도 않다. 꾸준하고 안정적이며 진실하다. 그리고 안으로부터 펼쳐진다. 그것을 선택하면 할수록 그것은 자연스러워진다. 어느 날 상위 의식으로부터 사는 것, 이 연습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방식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 외부 세계는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에 맞추어 스스로 재배열된다. 그 주파수를 당신이 소유하는 이유는 세부를 통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던 진실과 정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관찰의 힘, 존재의 마법, 그리고 자유로 가는 문이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알아차리고 선택하고 정렬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이 깊은 자각에 깨어난
지금 다음 질문이 떠오른다. 무엇이 나를 이런 방식으로 살아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을까? 무의식적 패턴, 믿음 감정의 순환이 당신을 창조가 아닌 생존의 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지 않은가?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현실을 형성해온 그 숨겨진 무의식의 스크립트를 드러내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해방시켜 의식적 삶의 힘으로 완전히 들어서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당신이 매일 경험하는 세상이 단순히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의 반영이 아니라 내면에서 지속적으로 무엇에 집중하느냐의 결과라면 어떨까? 당신의 뇌 깊숙한 곳에는 망상활성계, Reticular Activating System, RAS라 불리는 작고 강력한 신경망이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수많은 감각 정보 속에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필터 역할을 한다. 매 초마다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오지만 의식은 그중 극히 일부만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뇌는 어떤 정보를 보게 하고 어떤 것은 무시할까? 바로 RAS가 그 기준을 정한다. 당신이 반복해서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감정적으로 연결된 것들을 기준으로 말이다. 예를 들어 빨간 자동차를 사고 싶다고 결심하면 갑자기 도로 위에 빨간 차들이 눈에 자주 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다. 당신의 RAZ가 활성화된 것이다. 빨간 차는 늘 거기에 있었지만 당신의 초점이 바뀌었기에 그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 원리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보라. 당신이 계속해서 부족함이나 문제에 집중한다면 뇌는 그 방향으로 정보를 필터링한다. 세상이 부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주의가 그 방향으로 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RAZ는 당신에게 배우는 중이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보내는 생각, 믿음, 감정의 청사진을 따른다. 이 말은 아주 강력한 사실을 암시한다. 당신은 현실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무엇이 보이는가를 적극적으로 훈련시키는 존재다.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주의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관계가 늘 실패한다고 느낀다면 어떤 감정 패턴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당신의 마음은 충실하다. 그것은 당신이 보기로 선택한 것을 보여준다. 기대란 반복 연습된 생각일 뿐이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초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변화는 생각뿐 아니라 주파수에서도 일어난다. 에너지는 주의를 따른다. 평화에 집중하면 평화를 지지하는 일들이 눈에 들어온다.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할 이유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당신의 생물학의 에너지와 동기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가짐만으로는 부족하다. 감정적 정렬이 동반되어야 한다. 진짜 변화는 생각과 에너지가 같은 이야기를 말할 때 일어난다. 그때 RAS는 재조정되고 이건 당신에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RAS 망상 활성화 시스템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지기이며 그 문지기에게 어떤 정보를 통과시킬지 지시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찾도록 훈련하세요. 기회를 볼 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확장을 향해 나아가도록 훈련하세요.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본값, 새로운 표준 주파수, 새로운 에너지 서명이 되도록 하세요.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초점을 지속적으로 조율할수록 내면의 세계는 업그레이드되고 외부 세계는 그 변화에 동조하여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경험의 질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의해 형성됩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점점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초점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 수준에서의 진동적 정렬, Vibrational Alignment입니다. 에너지의 과학과 생물학적 지능이 만나는 지점, 즉 지각 Perception, 이 가장 강력한 변형의 도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단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현실 전체가 흐르는 필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하나의 신호를 방출 브로드카스트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는 당신이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의해 형성됩니다. 만약 그 초점이 무의식적이고 반응적이라면, 특히 스트레스나 두려움의 순간에 당신의 주파수는 자연스럽게 그 감정 상태에 맞춰 떨어집니다. 그리고 현실은 당신의 지배적인 주파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비슷한 낮은 진동의 경험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패턴이고 공명, 레저넌스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조율된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인식하지 못할수록 같은 감정, 같은 반응 같은 결과를 재생산하는 함정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료하게 관찰하기로 선택하고 잠시 멈추고 내면의 대화를 바꾸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시 재조정 리캘리브레이트 되기 시작합니다. 집중 포커스는 단순한 주의 어텐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 다이렉션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의도 퍼포스를 부여할 때 당신은 자신의 주파수를 조종 스티어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하나의 거울로 상상해 보세요. 그 거울은 당신이 바라는 것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당신이 되고 있는 존재 상태를 반영합니다.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감정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사람을 반영합니다. 그 거울은 정직합니다. 표면적인 생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진동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혼란스럽거나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거울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그 거울에 비추고 있는 에너지를 바꾸세요. 모든 것은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서술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경험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은 그 경험에 대한 감정을 형성하고 그 감정은 다시 당신 삶에서 익숙한 것을 결정짓습니다. 여기서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이 등장합니다. 바로 주파수 리프레임 일기, Frequency Reframe Journal입니다. 하루에 한 번 당신의 삶에서 불만족스럽거나 실망스럽거나 어려운 상황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적으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완전히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 수 있을까? 이 순간은 나에게 어떤 성장을 초대하고 있을까? 그 상황을 좌절이 아니라 리셋으로 바라보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대신에 이 경험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건 고통을 부정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시각과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변화가 당신의 감정을 바꾸고 그 감정이 당신의 에너지를 바꾸며 그 에너지가 바로 당신의 자기장 매그네틱 필드이 됩니다. 그때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해석은 새로운 감정을 만듭니다. 새로운 감정은 주파수를 높입니다. 높아진 주파수는 이전엔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실의 버전을 열어줍니다. 그제야 해결책이 문제 속에서 드러나고 기회가 저항 속에서 피어납니다. 대화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반응도 변합니다. 당신의 거울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리프레임의 연습은 당신 안의 이야기꾼을 한계가 아니라 성장의 도구로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신경계를 재조정하며 레이스가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을 필터링하도록 재조건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내면의 이야기가 새로운 외부 패턴이 되고 그 패턴은 점점 가속도를 얻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이 좋아지면 변하겠다라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신 내면에서 먼저 변하고 삶은 당신의 상승된 주파수를 거울처럼 반영합니다. 이것이 감정적 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의 실천입니다.
억지로 긍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공명, 레조넌스입니다. 라벨을 붙이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는 훈련 불편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용기 반복 대신 재정의하려는 결단. 이것들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영적 기술, Spiritual Technologies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더 깊은 창조의 힘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도구들을 매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황이 쉬울 때뿐 아니라 무겁고 버거울 때에도 말이죠. 다음 단계에서는 이 습관들을 당신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녹여내는 방법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높은 주파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은 당신이 조율하기 전까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바닷속에 존재합니다. 현실은 근본적으로 고정되거나 단단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진동하며 당신의 안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파동함수 웨이브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확실성이 아닌 확률의 장 field of probabilities입니다. 모든 가능한 결과의 모든 버전은 그곳에 순수한 잠재력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잠재력을 형태로 붕괴시키는 단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관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는 수동적인 관찰도 아닙니다. 진정한 양자적 관찰, 퀀텀 observation은 에너지적이며 진동 vibration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현실 창조, manifestation의 영역에서 그 관찰은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상상, 그리고 무엇보다 가능하다고 믿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이 미래를 진심으로 느끼고 살고 싶은 삶의 버전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행위. 그것은 곧 파동함수, 웨이브 펑션을 특정한 결과로 붕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시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 셀렉팅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모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능한 현실과 정렬 에일리닝하여 당신의 내면의 주파수를 그것과 동조시키며 그 가능성을 명확히 초점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현실의 경험과 감정적으로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관찰 inner observation의 힘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 속을 걷고 있다고 상상하며 그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 장면을 보고 그 감정의 질감과 온도를 느끼며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듯이 말을 내뱉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그 경험과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체현 엠버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닙니다. 양자적 정렬 퀀텀 얼라인먼트입니다. 외부 세계는 오직 당신의 내면이 안정될 때만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이미 매일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임라인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관찰합니다. 무엇이 잘못될지를 생각합니다. 결핍의 진동에 맞춰 조율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감정들과 일치하는 현실 버전을 계속 선택합니다. 그들은 의심으로 가득한 미래를 상상하고 몸은 긴장으로 반응합니다. 그 감정이 곧 신호가 됩니다. 우주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신호에 반응하며 같은 파장을 되돌려줄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환점 시프트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조율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장면 속을 걸어보세요. 자유롭고 지지받고 생생하며 고요한 상태로 있는 자신을 보세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 감정을 만들어내세요. 그 감정적 신호가 바로 양자장 퀀텀 필드에 보내는 주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말보다 훨씬 크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그 경험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내면의 이미지가 일치할 때 세상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기회, 타이밍 모두가 당신의 주파수에 맞춰 재조정됩니다.
당신이 억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이 그 삶에 속한 버전의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미래로 상승 rise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이 되고 그것과 동조 매치할 때 그것이 바로 현현 manifestation입니다. 그래서 감정 feeling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언어 language of reality입니다. 감정은 신호 시그널, 이고주의 attention은 선택자 selector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통해 먼저 그 타임라인을 살아내며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로 자주 돌아올수록 그것은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그때부터 그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기준선 베이스라인이 됩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그 진동 속에서 안정을 찾고 마음은 그것을 안전한 상태로 인식하며 당신의 행동은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주파수로 말하고 그 주파수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점차 당신의 삶 전체가 그 진동과 정렬됩니다. 이것이 관찰이 창조로 진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감정 없는 상상은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비전 없는 감정은 흩어집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정신적 이미지와 감정의 전류, 집중과 감정이 결합될 때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자기적 서명 매그네틱 시그네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결과를 억지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꿈꾸거나 시각화할 때 단순히 보지 말고 느끼세요. 단순히 바라지 말고 되세요. 양자 영역에서 당신이 체현하는 것이 곧 당신의 경험이 됩니다. 감정과 함께 관찰하는 것이 현실이 흐르는 경로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감정적 정렬, emotional alignment, 이 단순한 정신적 소망보다 훨씬 강력한 이유와 진동의 법칙 law of vibration, 이후에 진정한 현실 창조의 비밀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비밀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조율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의 attention와 감정 emotion, 이 잠재적 가능성을 형태로 붕괴시킨다면 진정한 창조의 힘은 말로 표현한 소망이 아니라 진심으로 느끼는 gut feeling 안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주 오해되는 핵심적인 구분점에 도달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law of attraction은 주의 attention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확언 affirmation을 반복하면 소망이 가까워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현실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정렬되지 않은 소망은 주소 없는 소포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주파수 프리퀀시에 반응합니다. 그 주파수는 당신의 지배적인 감정 체화된 신념, 그리고 내면의 이미지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동의 법칙, law of vibration입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당신 또한 그 에너지입니다. 모든 생각, 감정, 신념은 하나의 주파수를 방출하며 그것이 바로 당신이 우주로 보내는 신호가 됩니다. 당신은 바라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은 확언을 해도 단 한 사람만이 실제 변화를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이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 뒤에 진동에 있습니다. 나는 풍요롭다고 말하면서도 내면 깊숙이 두려움, 의심 혹은 무가치함을 느낀다면 그 감정적 신호는 당신의 정신적 의도를 상쇄합니다. 당신은 우주에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결국 지배적인 진동이 항상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동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이 법칙은
의도보다 정열이 더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주는 단지 당신의 소망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살아가는 진동 상태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결핍의 진동을 지닌 채 풍요를 말한다면 세상은 그 부족함을 더욱 강화하는 상황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에너지를 지닌 채 성공을 시각화한다면 그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패턴 속으로 다시 끌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의 신호가 바뀌는 순간 거울의 반사도 함께 바뀝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경험에 지침을 내립니다. 당신의 존재 상태가 바로 자석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실현은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에너지에 맞추는 것, 내면의 정렬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그것이 외부 세계를 얼마나 깊이 형성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 감정, 그리고 마음속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면 하나의 일관된 에너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 장은 당신의 행동 선택 습관,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들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삶은 더 이상 쫓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서 반응하는 대신 미래에서 느끼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진동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동의 법칙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법칙은 원하는 것보다 되어가는 것이 더 강력하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내면에 지닌 감정적 청사진이 곧 당신 세계의 구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현재의 현실이 부족함이나 두려움 속에 정체되어 있다면 어떻게 진동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단순한 상상에서 벗어나 미래를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의식적인 관찰을 통해 감정의 장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미 익숙한 에너지를 반복하는 대신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일치하도록 재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생각과 감정, 이미지와 감정 욕망과 구현을 연결하는 강력한 일일 연습법을 함께 다뤄보려 합니다. 이 연습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그곳에 있는 자신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그 경험을 도착하기 전부터 마음과 신경계가 느끼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쫓지 않고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결핍을 송신하던 자신이 충만의 신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양자적 창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고요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명료함, 기쁨, 자유, 사랑을 이미 지닌 자신의 버전의 주파수를 맞출 때 당신은 진동적으로 일치하게 되고 현실은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우리는 이제 이론을 넘어 실제로 체화하는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3번째 세그먼트에서는 시각화와 에너지의 정리를 통해 미래의 주파수로 지금을 사는 구체적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제 단순히 소망하는 것보다 진동이 왜 더 중요한지를 이해했으니 이제 그 원리를 실제로 구현할 연습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 핵심은 시각화와 감정의 동기화입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버전은 무엇인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울리는 선명한 장면을 떠올리세요. 하나의 명확한 비전을 선택하세요. 그것은 포근한 집에서 눈을 뜨는 순간일 수도 있고, 무대 위에서 진심을 표현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평온하게 대화하는 순간일 수도 있으며, 당신의 몸이 활력과 균형으로 가득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장면이 구체적이고 감정적으로 생생할수록 그 연습의 힘은 커집니다. 비전을 정했다면 조용한 순간을 찾으세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살아내기 시작하세요. 물리적 세부 사항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무엇을 입고 있나요? 지금은 몇 시인가요? 주변의 소리를 느껴보세요. 부드럽게 진동하는 에너지의 웅얼거림 새들의 지저김 잔잔한 음악 소리. 이제 내면으로 향해 손끝과 발밑의 감촉 공기의 온도, 그리고 호흡의 리듬을 느껴보세요.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하세요. 기쁨, 평온, 충만감, 자부심, 사랑. 그 어떤 감정이든 그 버전의 당신에게 속한 감정입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온전히 느끼도록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원하는 현실에 이미 도달한 감각이 몸과 마음 전체에 스며들게 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진동의 조율, Pre-Vibrational Calibration입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그것을 먼저 살아냄으로써 그 목표로 향한 타임라인을 에너지적으로 붕괴시키는 중입니다. 이 감정 상태를 최소 5분 이상 유지하세요. 더 길수록 좋습니다. 핵심은 존재감 presence입니다. 의심이나 산만함이 들어올 때는 부드럽게 다시 감정으로 돌아가세요. 이미 그 현실에 존재하는 자신에게 주의를 고정시키세요. 당신이 상상해서 진짜 감정과 운동성으로 이동할 때 감정이 물질을 신호한다는 양자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자가 됩니다. 당신이 관찰하는 그 버전의 당신이 곧 당신이 되는 버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의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경험을 지배하는 양자적 메커니즘입니다. 꾸준히 자신이 그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느낄수록 당신은 그 버전의 에너지, 서명 습관 존재감과 점점 더 하나가 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이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고 당신의 행동은 그 진동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저항감,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압박감, 혼란이 올라온다면 그 감정들을 판단 없이 느껴보세요. 그 부분들을 인식하고 포용하며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그런 다음 부드럽게 당신의 비전과 그에 따르는 감정으로 돌아오세요. 이 멈춤과 관찰, 그리고 재몰입의 주기가 깊은 정열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부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곧 그 미래가 됩니다. 외부 세계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동의 메아리, 당신의 창조적 설계도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연습은 물질적 보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를 구현하고 당신 존재의 근원적 진실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습할수록 당신은 정렬된 존재 상태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상태에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상태로 이동합니다. 바라기에서 살기로, 원하기에서 되기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실현의 연금술입니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10분 잠들기 전, 5분 회의 전, 잠깐의 정렬 시간. 이 짧은 순간들이 하루 종일 당신의 에너지를 맞추어 줍니다. 도전이 찾아올 때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줍니다. 에너지가 흔들릴 때 즉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도 그것에 맞춰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에너지가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면 기적은 움직임이 됩니다. 당신은 가능성과 현실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당신은 관찰자이자 창조자가 됩니다. 당신은 매 순간 물질을 재배열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러니 이 연습을 일상 속으로 가져오세요. 영감이 넘칠 때만이 아니라 지칠 때일수록 하세요. 당신의 시각화를 피난처로 삼고 당신의 감정적 정렬을 닻으로 삼으세요. 그 상태로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꿈의 진동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늘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타임라인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연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일상 습관을 구축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높은 주파수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양자 원리를 목격했고 관찰의 힘을 느꼈으며
내면의 상태를 가능성과 일치시키는 연습을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당신이 이미 배워온 의식적 관찰자로 되어가는 것.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황에 떠밀리는 수동적 참여자가 아닙니다. 무의식적 감정이나 자동 반응에 갇힌 존재도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자각이 공동 창조자라는 것을. 당신의 주의와 감정의 진동이 선택한 결과로 향하는 타임라인을 붕괴시킨다는 것을. 감정이 담긴 시각화가 강력한 에너지적 서명을 남긴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제 그 진리를 매 순간의 결속에 엮을 때입니다. 모든 선택, 모든 대화, 모든 생각이 관찰자를 구현할 기회가 됩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 내면의 의도를 세우세요. 말하기 전에 당신의 상태를 느껴보세요. 아침을 시작할 때 곧장 일로 뛰어들지 말고 잠시 멈춰 자신의 에너지의 질을 관찰하세요. 그 멈춤은 진행의 중단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진행 그 자체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불안좌절 혼란이 올라올 때 행동하기 전에 한 발짝 물러나 관찰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에너지의 상승을 인식하는 관찰자가 됩니다. 밤이 되면 잠시 하루를 돌아보세요. 당신을 자극했던 일, 올라왔던 감정, 그리고 그때의 반응을 간단히 적어두세요. 그 기록 옆에 다음 날을 위한 시각화를 덧붙이세요. 더 높은 진동을 초대하세요. 이 작은 연습들이 관찰자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존재감 평정 응답력의 능력을 키워줍니다. 명상은 긴 의식일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 사이에 5번의 깊은 호흡 대답하기 전 3초의 정지 커피를 내리는 잠깐의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이 짧은 멈춤 하나하나가 반응하지 않고 인식하는 힘을 강화시키고 당신의 신경 경로를 다시 씁니다. 당신의 기본 진동이 다시 조율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리거나 예전 이야기 속에 휩쓸리거나 변화가 느리다고 초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정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뇌의 배선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관찰, 명료함, 비반응적 자각이라는 새로운 습관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리지만 확실한 의식의 근력 운동입니다. 작지만 지속적인 리프트가 결국 거대한 안정성을 만들어냅니다. 하루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다시 멈추고 재연결하세요. 이 연습은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함의 문제입니다. 진짜 변형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꾸준하고 의식적인 선택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우주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삶을 조용한 확신으로 통과합니다. 관계 속에서는 명료함으로 대화하고 불안이 아니라 정렬된 마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향해 부드럽고 자비로운 인식의 공간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화입니다. 움직이는 양자적 관찰자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생을 멀리서 지켜보는 관중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속에서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자각을 매일 품고 살아가세요. 내면의 관찰자가 당신의 길잡이다. 그리고 창조적 힘이 되게 하세요. 물론 더 의식적으로 살게 될수록 저항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여정의 일부입니다. 하루 중 멈추는 것을 잊거나 옛 패턴으로 돌아가거나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신경회로와 새로운 자각 사이의 긴장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변화는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잊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존재로의 귀환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전입니다. 삶의 속도와 관계 책임 속에서 잠시 점검할 시간을 잊기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전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긴 침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순간들이면 충분합니다. 휴대폰을 열기 전 한 번의 의식적인 호흡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번의 짧은 멈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확정된 현실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장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결과의 모든 버전이 순수한 잠재성으로 존재하다가 한 가지 요소가 그것을 현실로 붕괴시킵니다. 그 요소가 바로 관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수동적 관찰이 아닙니다. 진정한 양자적 관찰은 에너지적입니다. 그것은 진동적 작용입니다. 그 관찰은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의 감정 상상, 그리고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한 믿음을 통해 나타납니다. 미래를 깊이 느끼고 그 삶 속에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행위 자체가 파동함수를 하나의 결과로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고 있습니다. 무모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당신의 내적 주파수로 포착하고 동기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실제 경험과 감정이 실린 생생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관찰의 힘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숨쉬며 보고 만지고 느끼며 이미 일어나고 있는 듯이 말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그 경험과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바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허황된 긍정이 아닙니다. 양자적 정렬, 퀀텀 어라인먼트입니다.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이 안정될 때만 명료해집니다. 매일 당신은 이미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임라인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관찰하고 실패할 가능성에 집중하고 결핍의 진동에 자신도 모르게 맞춥니다. 그 결과, 그 감정과 동일한 현실을 반복 선택합니다. 그들은 의심으로 가득한 미래를 그리며 몸은 긴장으로 반응하고 그 긴장이 곧 신호가 됩니다. 우주는 중립적이고 단지 반응할 뿐입니다. 그 신호를 벌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일치로 반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환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에 맞출지를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자유롭고 지지받고 살아있고 평온한 장면을 의식 속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지금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진동은 곧 우주의 명령을 보냅니다. 에너지는 말보다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현실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감정과 시각적 비전이 일치할 때 세상은 반응합니다. 사람 기회 타이밍이 당신의 주파수에 맞춰 조율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일치입니다. 당신이 그 삶에 속한 그 버전의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이 되고 그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일치는 곧 창조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언어입니다. 감정은 신호이고 주인은 선택자입니다.